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어제가 아니죠. 오늘 새벽에 FOMC가 이제 드디어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새벽 2시 50분에 일어나서 3시에 내용을 좀 확인을 하고 3시 반쯤에 다시 잠에 들고, 그 중간에 잠깐 깨서 확인을 좀 했는데, FOMC 내용이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어, 파월 의장한테 뭐 땡큐 파월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일부 기사들을 보면은 뭐 땡큐 파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좀 파월에 대해서 좀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저는 전혀 땡큐 할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이제 근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 그 근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FOMC에서 나온 내용을 좀 보면, 연준은 완전 고용과 목표 인플레이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국채 매입 규모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테이퍼링은 논의하기엔 너무 이르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줬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완전 고용이 무엇이고 목표 인플레이션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딱 여기 한글 문서에 써 있네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모두 직업이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은 실업률이 0%입니까? 라고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실업률을 0%는 완전 고용이 아닙니다. 실업률 0%는 실질적으로 나올 수 없는 결과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보면은, 나는 여기 회사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거예요 라고 해도, 내가 여기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그 회사에 출근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사이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떤 분들은 일이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에 있다라고 칠게요. 제가 만약에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어느 그냥 한 여의도에 있는 한 아파트를 짓습니다. 이 아파트를 다 지었어요. 이제 내가 한동안 일하던 일이 다 끝났다라고 쳤을 때, 그러면은 바로 노량지로 넘어가서 새로운 아파트를 짓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이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지금 그냥 어쩌다 보니 직업이 없는 상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나 백수야라고 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일할 곳이 있고 지금 당장 일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자유의지에 통해서 내 의지에 통해서 쉬고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국가에서 보면 실업자입니다. 즉 그런 사람들을 반영을 했을 때 그 실업률이 몇 퍼센트가 완전 고용이냐라고 봤을 때 4.5에서 5% 정도면은 완전 고용이라고 칩니다. 미국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기준 아닙니다.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실업률 재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미국은 4.5에서 5% 정도의 실업률이면은 완전 고용이다라고 칩니다. 근데 목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2%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국채 매입 규모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상태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올해 경제 성장, 또 경제 전망이 중요한데, 경제 성장률은 6.5%로 발표를 하였고 목표 실업률은 4.5%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점도표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는 동률로 발표했지만 일부 위원들은 22년에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FOMC에서도 22년에 인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 고용과 목표 인플레이션 도달하기 전까지는 유지할 건데 올해 목표가 이겁니다. 그러면서 인상은 23년에 한다고 합니다. 지금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FOMC에서 연준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말은 23년이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22년부터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FOMC 내용을 전혀 만족하지 않고, 또 파월 의장이 시장 금리에 대해서는 전혀 발언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시장 금리에 대해서 발언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장세에서 크게 뭐 변화될 요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시장 금리에 대해서 발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FOMC 이후에 가장 나타났던 가장 큰 변화는 달러와의 약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 환율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환율이 1132원이었는데 갑자기 1121원으로 훅 내려왔습니다. 갑자기 내려왔어요. 한 1시간 만에 내려왔거든요. 이것 말고는 변화가 나타난 게 없어요.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일단 어제 FOMC 관망세 두고 우리나라 증시 조금 빠졌는데 새벽에 그래도 조금 올라온 정도. 이거 여기 환율은 8원간에 하락해서 일단은 당장 외국인이 좀 들어오긴 좋습니다. 당장 외국인이 들어오긴 좋고, 그래도 경제 성장률을 뭐 4.2%에서 6.5%로 상향한 거, 그 다음에 당장 테이퍼링은 없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올 요인이 높아져서 좋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통해서 증시가 강한 반등보다는 잠깐 이 금리 흐름에 잠깐 자유롭고 상승폭이 좀 제한된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의 움직임이 이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다. 그냥 살짝, 그러니까 반등은 나오겠으나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시장이 지금 어려웠던 거, 지금 그동안 하락했던 거를 바로 반등을 시켜줄 만한 시장의 흐름은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파월이 나중에 다른 자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라고 하면 변화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변할 요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FOMC가 지금 뉴스에서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제가 그 기대를 깨버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기대치를 낮추는 게 좋다는 말씀까지만 드릴게요. 기대치를 낮추셔야 됩니다. 기대치를 낮추시고 시장은 편안하게 보시는 정도로 하시고, 저는 이따 오후 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